송명훈 작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힘드시겠어요? 네, 무리를 일으키게 돼서 또 이런 어떤 논란의 중심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고 또 생각이 많은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짧게 한 부분만 이야기할게요. 그런 이야기를 너무 장난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근데 사실은 박근혜 정권 동안에는 그런 얘기를 대놓고 우리 방송으로 직접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웠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사과를 드리고요. 이 일로 인해서 상처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관련한 뭐 서류들이나 이런 걸 기관에 제시하셨다고요? 네, 제가 이제 기억할 수 있고 보관하고 있는 그 계정하고 계좌 번호 그리고 그 당시의 연락처들을 현재 그 국정원 TF팀에 직접 접촉을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정원 반기에 연계가 있는 사건인지 또 여기에 대한 유법성 여부 그리고 사법 처리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를 이제 질의를 한 거죠. 그래서 계좌를 제 스스로 이제 따볼 수가 없는 입장이고 지워진 이메일을 복구할 수 있을지 없는 입장이라 일단 사법부를 통해서 영장을 통해서 자료 확인을 하고요. 추가로 가서 자료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거기에 수사에 뭐 협조할 점이 있으면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게 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분간 그 사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사시남정기를 비롯한 지금 하고 있는 방송들을 잠정 중단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응당에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는 자세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게 2014년으로 기억하거든요. 네. 박근혜 정권 출범한 지 한 1년 조금 지났을 때고요. 사실은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뭐 방송 올렸던 부분이 하나 있어서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찌라시님 특유의 그 죄송해요. 원래 그런 캐릭터 맞잖아요. 그리고 이야기 들어본 즉슨 국정원이란 증거도 없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들도 정당의 사조직 또는 뭐 정당 조직 이런데 제 판단 기준은 뭐냐면은 국정원 심리전단팀이 뭘 미쳤다고 광주에 있는 찌라시님한테 그런 거를 용역을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스타일 자체가 약간 뻥이라서 무슨 정당 관련한 알바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이제 사실관계를 따지게 되면 2012년도 전체의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요. 일단 그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외부 용역을 받아서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는 콘텐츠에다가 제 용역을 제공한 행위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선거 기간이었고 원래 이제 그 정당 간에 서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라든지 뭐 정치 공세 같은 거는 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유법 여부를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일에 가담을 하게 된 거죠. 원래 이제 그 일뿐만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알바를 정신없이 하고 있을 때라서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 일에 대해서는 정말 그 죄의식을 못 가진 상태에서 그걸 진행한 건 맞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댓글 사조직이 돌고 있다라는 그 낙곰수의 증언이 대선 한 2주 전? 그때쯤 나오기 시작한 그 시점에 갑자기 이제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그 팀들이, 조직이. 증발했다. 예, 그러면서 그 일이, 이게 진짜 뭐 잘못된 일을 했구나, 내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인식을 이제 그때야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뭐 제 변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전 이걸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국정원이 정말 사람이 없어서 말풍선에 그걸 다 하는 걸 시켰을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정치판에 들어가 보면 정말 많은 조직들이 있어요. 사조직. 국정원도 공무원이라는 놈들이 그저런 짓거리를 했겠지만 그런 조직인데 이제 제가 찌라시님의 기본적인 캐릭터를 어제로도 방송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특유의 그놈 아니 예를 들어서 댓글 사건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나도 그런 일 해봤어라고 이야기할 건 아니라고 봐요. 국정원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이제 이 시점에서는 그 중요한 거라고 봐서 자료를 전달했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일을 해서 뭐 사시남정기나 또는 전에 저한테 했던 이야기처럼 돈을 못 받았고 그렇죠. 중간에 조직이 증발했으니까 거진 한 2주치 좀 넘는 돈을 못 받았죠. 어쩌면 이 사건이 잘 된 걸 수도 있어요. 그게 진짜로 내가 그런 나쁜 짓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받아보시고요. 네. 그리고 그 사건이 국정원이 아니라고 해도
사실 이쪽 분들에 대한 책임감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분노하시는 분들의 심정을 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 이유가 찌라시라고 하는 그 캐릭터에게 많은 위안 받으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의 그 비난이랄까 비판을 저는 교묘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네. 그 부분에서는 동감하고요. 그 행위 자체가 내가 잘한 거다, 죄가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 계속 했었어요. 네, 네. 계속 그래서 나 이런 거 했었다니까. 근데 시효다 지나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누가 이거를 파서 해줄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한탄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당시 그때는 그 제가 하는 일이 일종의 모바일 마케팅이라 그래서 모바일로 청첩장을 보내거나 광고를 만들어서 보내거나 하는 거에 대한 카피를 써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거 외곽 조직이라고 처음에 그쪽에서 왔었고 이제 작업 방식이 단순했죠. 소개만 받았을 뿐인데 아침 9시쯤 되면 이메일로 이제 한 컷이나 네 컷짜리 시사 만평 같은 원고가 와요. 그림이 그려진 게. 그럼 거기에 이제 말풍선을 채워서 한두 시간 안에 그걸로 다시 답을 주면 그게 이제 오후 2, 3시쯤 되면 어디 게시판이나 트위터에다 타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했었는데 나는 그게 그 정치 활동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지. 이게 이제 위법적인 소지가 그렇게 큰 일인지는 몰랐던 거죠. 제가 다른 방송으로 이야기 드렸지만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똑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송 작가님은 어떤 측면에 굉장히 천재적인 게 분명히 있고요. 어느 한쪽은 상당히 결여된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어제 방송으로 말씀드렸던 건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치 판단과 분명히 다르신 분도 있었고 우리가 같이 방송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그 스타일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무리수를 뒀던 측면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런 가치 판단에 대해서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송 작가님 지금 4년 가까이 방송하면서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제가 올린 방송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로 나쁜 짓을 해서 뭔가 이상하게 나쁜 메시지를 갖고 들어왔어도 저는 자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제가 방송으로 걸러내면 되는데 어떤 사람도 그런 거를 그렇게 해맑게 자백하지 않아요. 그런 쪽 마인드가 없었던 분인 건 맞지만 그래서 4년 동안 저는 그런 마인드를 갖춰가는 과정이었다고 봤거든요. 그런 측면이었죠. 근데 뭐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 경쟁이 심했어요. 그 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림도 여러 사람이 따로 그렸고요. 그중에 뭐가 선택돼야 올라오는 거고 제가 쓰는 말풍선도 이게 이제 채택이 안 되면 돈을 못 받아요. 낙종이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극적이고 어떤 캐릭터의 그 특성을 살리거나 상대방한테 어필할 수 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죠.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거를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기술을 많이 발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작업량이 그중에 가장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어느 시점에서 이제 이상하다고 느낀 게 원래 정치 홍보물이면 뭐 정강 정책을 홍보한다든지 무슨 뭐 공약에 대해서 홍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다 일신상에 관련돼 있는 흠집내기예요. 다 내용들이. 그래서 아니 이렇게 그 마타도만 하고 이렇게 흑색 선점만 하는 방식으로 이걸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차피 돈을 받고 하는 일이라서 그거를 이제 꾸준히 해왔었던 거고 이게 이제 나중에 범법 행위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었던 점을 정말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들 반응이 딱 그거였어요. 물론 제가 제일 먼저 들었고요. 나중에 이제 신비님, 지미님 그런 분들은 좀 한참 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반응은 똑같았죠. 뭐 그렇게 쓰레기같이 살았냐고 인생을. 근데 그 지점에는요 그렇게 웃고 말았던 이유가 사실 그런 어떤 상황들이라고 하는 것이 찌라시님 비판하시는 분들은 그 심정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우리들은 우리들 나름대로 저 포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대선 이겨보겠다고 피투하면 싸웠거든요. 이제 거기에 어떻게 돈을 받고 양심을 팔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제가 찌라시님 이해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그 당시 본인은 그게 양심이라고 생각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입장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제 뭐 어제 해명 방송 들으면서도 사실 이건 아닌데 생각했던 게 당시에 제가 뭐 박근혜 층의 지도자이거나
또 문재인 후보를 좋아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는 좀 개연성이 안 맞고요. 저는 순수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도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제가 찌라시라는 필명을 갖고 트윗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비판적인 트윗 활동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처음 밝힙니다. 어디서도 한 얘기는 없는데 그 당시에 그 선거가 끝나고 선거 발표가 끝난 12월 21일 날 한겨레 신문에 제가 투고란에다가 이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라는 그 게시판 투고글을 올립니다. 그랬어요? 지금 그 당시에만 100만 명이 넘게 읽은 그 해에 가장 많이 읽혀진 그 기사 중에 하나예요. 아, 그 얘기 들은 것 같다. 네. 그때 얘기한 적 있죠. 네. 지금도 구글 검색을 하셔 이게 왜냐면 이게 게시판이 여러 번 뒤집혀 갖고 찾아내기가 힘드니까 구글 검색을 하셔가지고 구글 검색에서 한겨레 또는 한겨레 신문 치시고 PPO라고 치시면 그때 PPO가 이제 필명이거든요. 그때 올렸던 글들이 있습니다. 뭐 세월호 관련해서도 올렸고 그랬지만 일단 12월 21일 날 올린 그 대선 관련 부정 의혹에 대한 기사는 누적해서 170만 가까운 분들이 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거나 수사가 이루어진다든가 공론화가 되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때 많이 좌절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할 수 있는 게 글로 저항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읽고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퍼날라 주는데도 정부든 조직이든 뭐 야당 민주당이든 무엇도 할 수가 없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굉장히 좌절을 느꼈던 그게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개월 후에 세나를 이제 만나게 1년이 지나고 세나를 만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지점을 좀 진지하게 접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그게 정말 아쉬워요. 진지하게 접근했으면 송 작가님의 진정성을 알아줄 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하는 바람에 뭐랄까 그 진정성이 다 날아가 버린 거죠. 두 가지 부분에서 저의 그 착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이미 방송을 했고 어느 정도 이게 이제 공론화가 됐지 않았나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도 이건 킵해서 나중에 이제 일신상의 피해를 받지 않을 정도 때 해야 되겠다고 묶어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송 작가님이 다른 방송들도 나갔잖아요. 다른 방송들에서 한 이야기를 우리 방송이랑 헷갈리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쉽게 던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했던 사시남정기라는 방송이 진지한 방송은 아니거든요. 그 이제 국정원에 관련된 댓글 부대 얘기를 하면서 나도 이런 거 해본 적이 있는데 하다 보니까 쓰레기네 뭐 이런 방식으로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논란의 핵심을 비껴가 버린 거죠. 왜냐하면 이 말에 진위도 묻지 않고 그 과정에 대한 진지한 토론도 없이 얘가 이런 것도 했었나 보다라는 방식으로 맞아요. 이제 얘기가 넘어가 버리게 된 건데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오마이뉴스 기사에 댓글 부대원의 고백 이런 방식으로 이제 쓰여지면서 주말 내내 일파만파가 된 거죠. 그냥 국정원의 배우 내지는 하수인으로 글들이 올라가게 된 거죠. 근데 그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이 정병진 목사님이어가지고 그래서 정병진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정병진 목사님은 칭찬해 주시려고 쓰셨대요. 이렇게 용기 있는 고백을 했다. 지금 실제 존재한다라는 차원에서 빨리도 쓰셨더라고. 방송 나간 지 2시간, 3시간도 안 돼가지고 새벽에 그걸 쓰셨는데 굉장히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알아요. 심정을 이해해요. 제 캐릭터를 이해하니까 이해하는데 너무 예민한 문제였고요. 이제 본인은 방송에서 이상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문제가 이슈가 되니까 방송으로 털어야 되잖아요. 그 이슈를. 근데 마치 이제 이게 송 작가님이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자백했다. 이건 절대 아니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제가 사법당국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실제. 근데 이미 공소시효가 2년이고 이제 기획자라든지 적극 가담자가 아닌 단순 참가자는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파악도 힘들거니와 법적 적용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이제 오래전에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뭐 TF팀 때문에 한 게 아니고요. 제가 그 TF팀에 직접 가서 제 자료를 전달했
없다는 말씀 이미 드린 거고 국정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해주면 어느 정도 반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꺼낸 거였는데 너무 준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꺼내다 보니 그 경솔함 때문에 이게 이제 나쁜 방향으로 이용되는 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국정원 출신의 김상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털어놓은 게 있는데 민간인 댓글 활동 인원이 3,500명이었다고 해요. 지금 보도로만 보면.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도 고백하거나 고발하는 사람이 없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파악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보안 서약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한테 직접 하청을 받은 사람들은 보안 서약서라는 걸 썼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죽어도 말하지 않겠다. 혹시 보안 서약서 같은 거 쓴 적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국정원 하청 받은 것도 아니고만요. 그 점이 하나의 또 증례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나도 비슷한 일 했어가 나중에는 국정원에 알바를 했어로 둔갑하는 본인의 경솔함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모든 것은 다 저의 경솔함 때문이고요. 몇 번을 다시 물으셔도 그건 잘못된 행위였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맞고요. 이런 부분이 있죠. 많은 분들이 뭐 분노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악담에 가까운 저주를 퍼붓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 심정을 저는 이해합니다. 이해하는 이유가 우리가 5년 동안 너무 많은 걸 잃었어요. 지금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이 됐다고 해도 너무 많은 걸 잃어서 어떻게 그렇게 부역했을 수 있냐. 그러니까 뭐 3개월이라고는 하지만 그 기간이 이제 그 대가로 뭐 본인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0.0001%라도 그 부역한 거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4년 5년 동안 너무 많은 아픔을 겪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판하시는 게 맞고요. 그분들께 사죄 좀 해주십시오. 어찌됐거나 제 행위를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조금의 영향이라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사죄드리고요. 또 뭐 개중에 어떤 분은 마치 찌라시의 활동 때문에 우리가 3% 차이로 졌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비난도 저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런 류의 사람들이 어떤 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그 이후로 저는 이제 제 자신이 해왔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어떤 보상을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로 근로 조항을 해보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한테는 이제 더 이상의 마이크나 기회가 주어지질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만 그러던 와중에 이제 새날하고 연계를 하게 됐고 새날을 통해서 방송을 하면서 사실은 정치적 소양은 새날에서 많이 배우고 또 그런 부분 안에서 성숙해지는 계기도 새날 방송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 당시에 민주당이나 민주지형에 대해서 아무런 희망도 걸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나라 정치는 정말 이대로 영원히 보수 수권의 영구 집권으로 가는가 하는 절망적인 생각을 늘 품고 있었습니다. 늘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동안까지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희망을 발견했고 촛불 시위가 일어나기 직전에 제가 처음으로 문재인 후보를 받아들이고 열렬한 그 문재인 후보의 지지자가 됐습니다. 사실 그때 뭐 카페 그러니까 문펜이라고 하는 그 지역 카페에도 가입을 했고 물품 기부를 하면서 현장에 나가기도 했고요. 캠프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제 우리 팀원들한테 아무도 알리지 않고 그 안에서 이제 캠프 안에서 남북교류위원회라는 데서 활동을 했고 많은 분들을 가입을 시키고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지금 통일부 산하 기관의 사단법인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왔고 저도 그 일부로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날을 통해서 배우고 반성하고 좀 더 민주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됐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새 정부가 성공하길 기원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제가 죄송스러운 거는 저의 그 과거 때문에 새날에 종사하신 또 새날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의 그동안의 공적과 애정이 영향을 받고 변색을 그 오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고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그 방송에서 늘 얘기했습니다만 그 7년간의 면벽이 있어요. 13년이 아니고 7년이에요. 7년의 면벽이 풀린 게 2012년이었고요. 그리고 더 큰 절망에 빠져들게 된 시작이 2012년이었고 2014년에 새날에 들어올 때는 사실은 제가 멘탈이나 신체적으로나 주변의 가정사나 정말
최악의 끝이었습니다. 악만 남아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새날이 저에게 경제적으로 뭔가를 해결해서 지금까지 그 도와준 거는 그거 자체가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계기는 전혀 되지 않았고요. 이 방송을 하면서 느꼈던 일종의 카타르시스, 사회를 배워가고 사회에 기여해 간다고 하는 그 역할들이 저를 일으키게 했던 가장 큰 자산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새날은 그 돈에 관계없이 지금까지 무일푼이라도 계속 할 수 있는 방송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송을 통해서 저도 내가 하고 싶은 방송,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꾸려가고 싶은 인생에 대한 정립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떤 세계를 열어가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성숙한 인간의 모습을 교육을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난 그 4년간 새날에서의 보낸 세월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작금의 사태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해지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항상 제 그 가슴 안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돌파를 해서 좀 더 여러분들 앞에 증명을 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용서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좀 우려스러운 거는 뭐 팬덤이란 팬덤이고 진영이란 진영 싸움이 되는 건 좀 우려합니다. 맞을 매는 맞는 게 맞아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 생각은 무조건 한결같아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맞아요.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쉴드 변명으로 들리겠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런 속 사정이 있었구나라고 듣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어느 한쪽도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난 잘못한 게 없어, 뭐 나는 열심히 했잖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 갚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잘못한 건 잘못한 것대로 욕먹고, 잘한 건 잘한 것대로 칭찬받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원점으로 한번 돌아가서, 일단 모든 서류나 이런 것들은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네, 전했다는 거죠? 연관성이나 뭐 위법 여부 이런 것들을 조사하시는데 쓰시라고 다 보냈습니다. 계좌부터 연락처 뭐 이런 거 다. 이게 지금 송 작가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했을 수도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양심 선언자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국정원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건이 밝혀지려면 그쪽으로 돈을 보내준 사람을 찾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구한테 돈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면 그 찾는 건 그 시간 문제라고 보거든요. 뭐 저도 그걸 기대하고 있고요. 만일 이제 좀 더 실체적인 증거를 확보를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도 진실에 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칫 지금 상황에서 증거 없이 얘기를 해버리면 무고가 될 수도 있고, 네. 그 사람에 대한 일종의 그 예의가 아닌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조사, 증거의 확보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금 언론 인터뷰도 계속 잡혀 있어요. 근데 그 단계 이전까지는 그냥 제가 그 해왔던 일에 대한 내용을 밝히는 선에서 인터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정리가 되는 그런 부분까지 지금 해야 될 본인의 의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그 애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저의 잘못된 행위는 분명히 위법적이었고 대한민국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명한 선거를 해치는 행위였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자각이 있었고 조금만 더 정치적 소양이 강했다 그러면 그런 쪽에 이제 발을 들이지 않았을지 모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제 변명이 아닙니다. 그런 일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몇 푼의 돈에 팔려서 그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동원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분들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거는 스스로 부끄러워서도 일 수 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도 일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뭐 10만 원으로 추정될 수도 있는 가담자의 첫 번째 커밍아웃자라고 하면,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풀어나가고 어떻게 여기에 대한 조사를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따라서 지금은 이제 증언자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든 해결할 수 없는 그렇죠. 그 사안이기 때문에 저를 이어서 이런 류의 어떤 용기 있는 증언을 해주실 분, 그리고 또는 그런 증언을 받아서 이제 청취할 수 있는 방식의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저한테 쏟아지는 비난은 괜찮습니다. 저는 그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데 제 방송은 어머니하고 아내가 듣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힘들어 해요. 저는 그게 너무 저기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이제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이후에 용기 있는 뭐 증언을 한다든지 증거를 내놓을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분들의 어떤 신변을 보장하면서 이런 증거를 찾아서 다시는 이런 적폐와 이런 시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대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방송을 만드는 제작자로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송 작가님이 관련되어 있는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 어쩌면 굉장히 소중한 자료를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공개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많은 분들이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분간 그 사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사시남정기를 비롯한 지금 하고 있는 방송들을 잠정 중단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응당에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는 자세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게 2014년으로 기억하거든요. 네. 박근혜 정권 출범한 지 한 1년 조금 지났을 때고요. 사실은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뭐 방송 올렸던 부분이 하나 있어서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찌라시님 특유의 그 죄송해요. 원래 그런 캐릭터 맞잖아요. 그리고 이야기 들어본 즉슨 국정원이란 증거도 없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들도 정당의 사조직 또는 뭐 정당 조직 이런데 제 판단 기준은 뭐였냐면은 국정원 심리전단팀이 뭘 미쳤다고 광주에 있는 찌라시님한테 그런 거를 용역을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스타일 자체가 약간 뻥이라서 무슨 정당 관련한 알바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이제 사실관계를 따지게 되면 2012년도 전체의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요. 일단 그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외부 용역을 받아서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는 콘텐츠에다가 제 용역을 제공한 행위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선거 기간이었고 원래 이제 그 정당 간에 서로 상대 송명훈 작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힘드시겠어요? 네, 무리를 일으키게 돼서 또 이런 어떤 논란의 중심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고 또 생각이 많은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짧게 한 부분만 이야기할게요. 그런 이야기를 너무 장난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근데 사실은 박근혜 정권 동안에는 그런 이야기를 대놓고 우리 방송으로 직접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웠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사과를 드리고요. 이 일로 인해서 상처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관련한 뭐 서류들이나 이런 걸 기관에 제시하셨다고요? 네, 제가 이제 기억할 수 있고 보관하고 있는 그 계정하고 계좌 번호 그리고 그 당시의 연락처들을 현재 그 국정원 TF팀에 직접 접촉을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정원 반개의 연계가 있는 사건인지 또 여기에 대한 유법성 여부 그리고 사법 처리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를 이제 질의를 한 거죠. 그래서 계좌를 제 스스로 이제 따볼 수가 없는 입장이고 지워진 이메일을 복구할 수 있을지 없는 입장이라 일단 사법부를 통해서 영장을 통해서 자료 확인을 하고요. 추가로 가서 자료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거기에 수사에 뭐 협조할 점이 있으면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게 되면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일을 해서 뭐 사시남정기나 또는 전에 저한테 했던 이야기처럼 돈을 못 받았고 그렇죠. 중간에 조직이 증발했으니까 거진 한 2주치 좀 넘는 돈을 못 받았죠. 어쩌면 이 사건이 잘 된 걸 수도 있어요. 그게 진짜로 내가 그런 나쁜 짓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받아보시고요. 네. 그리고 그 사건이 국정원이 아니라고 해도 사실 이쪽 분들에 대한 책임감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분노하시는 분들의 심정을 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 이유가 찌라시라고 하는 그 캐릭터에게 많은 위안 받으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의 그 비난이랄까 비판을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네. 그 부분에서는 동감하고요. 음. 그 행위 자체가 내가 잘한 거다, 죄가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 계속 했었어요. 네, 계속 네. 그래서 나 이런 거 했었다니까. 근데 시효다 지나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누가 이거를 파서 해줄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한탄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당시 그때는 그 제가 하는 일이 일종의 모바일 마케팅이라 그래서 모바일로 청첩장을 보내거나 광고를 만들어서 보내거나 하는 거에 대한 카피를 써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거 외곽 조직이라고 처음에 그쪽에서 왔었고 이제 작업 방식이 단순했죠. 소개만 받았을 뿐인데 아침 9시쯤 되면 이메일로 이제 한 컷이나 네 컷짜리 시사 만평 같은 원고가 와요. 그림이 그려진 게. 그럼 거기에 이제 말풍선을 채워서 한두 시간 안에 그걸로 다시 답을 주면 그게 이제 오후 2, 3시쯤 되면 어디 게시판이나 트위터에다 타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했었는데 나는 그게 그 정치 활동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지. 이게 이제 위법적인 소지가 그렇게 큰 일인지는 몰랐던 거죠. 제가 다른 방송으로 이야기 드렸지만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똑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송 작가님은 어떤 측면에 굉장히 천재적인 게 분명히 있고요. 어느 한쪽은 상당히 결여된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어제 방송으로 말씀드렸던 건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치 판단과 분명히 다르신 분도 있었고 우리가 같이 방송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그 스타일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무리수를 뒀던 측면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런 가치 판단에 대해서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송 작가님 지금 4년 가까이 방송하면서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제가 올린 방송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로 나쁜 짓을 해서 뭔가 이상하게 나쁜 메시지를 갖고 들어왔어도 저는 자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제가 방송으로 걸러내면 되는데 어떤 사람도 그런 거를 그렇게 해맑게 자백하지 않아요. 그런 쪽 마인드가 없었던 분인 건 맞지만 그래서 4년 동안 저는 그런 마인드를 갖춰가는 과정이었다고 봤거든요. 그런 측면이었죠. 근데 뭐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 경쟁이 심했어요. 그 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림도 여러 사람이 따로 그렸고요. 그중에 뭐가 선택된 후보에 대한 비방이라든지 뭐 정치 공세 같은 거는 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유법 여부를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일에 가담을 하게 된 거죠. 원래 이제 그 일뿐만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알바를 정신없이 하고 있을 때라서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 일에 대해서는 정말 그 죄의식을 못 가진 상태에서 그걸 진행한 건 맞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댓글 사조직이 돌고 있다라는 그 낙곰수의 증언이 대선 한 2주 전? 그때쯤 나오기 시작한 그 시점에 갑자기 이제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그 팀들이, 조직이. 증발했다. 예, 그러면서 그 일이, 이게 진짜 뭐 잘못된 일을 했구나, 내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인식을 이제 그때야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뭐 제 변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전 이걸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국정원이 정말 사람이 없어서 말풍선에 그걸 다는 걸 시켰을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정치판에 들어가 보면 정말 많은 조직들이 있어요. 사조직. 국정원도 공무원이라는 놈들이 그저런 짓거리를 했겠지만 그런 조직인데 이제 제가 이라씨님의 기본적인 캐릭터를 어제로도 방송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특유의 그놈 뻥. 아니 예를 들어서 댓글 사건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나도 그런 일 해봤어라고 이야기할 건 아니라고 봐요. 국정원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이제 이 시점에서는 그 중요한 거라고 봐서 자료를 전달했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